네, 이번 시간 이어서 볼게요. 절족동물 매개 감염병 봐주시면 되겠고요. 214페이지입니다. 소화기계, 호흡기계, 그리고 절족동물 매개를 볼게요. 자, 절족동물이라는 건 해충이 중간에 매개를 하는 감염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중간에 매개물이 있다 하면 간접 전파가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절족동물이냐? 주로 이나 진드기, 벼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족동물에서 첫 번째 패스트 나옵니다. 패스트를 여기다가 놨어요. 네. 패스트는 일단 우리가 이 절족동물 매개 감염, 동물 매개 감염 이것들을 할 때 어떻게 우리 몸에 이 병원체가 들어오느냐 이거를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같은 그 매개 동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쥐끼리 걸리는 거 쫙 모아놓고 그리고 파리 매개 감염병 쫙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 감염병은 대부분 파리 매개 감염병이고요. 자, 패스트는 얘는 패스트 일단 쥐예요. 쥐가 패스트에 걸려 쥐 몸에 패스트균이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얘가 쥐벼룩입니다. 쥐벼룩이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패스트균이. 그래서 쥐를 막 잡아야 되는 거지. 물론 벼룩도 잡으면 좋고. 그래서 쥐가 걸리고 사람도 걸린다 해서 패스트를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은 결탄광 일본내염 아주 대표입니다. 결핵, 탄저, 광견, 일본내염. 지금 쥐가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패스트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그리고 패스트는요. 유럽 인구가 막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망률이 높잖아요. 동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몇 급 법정 감염병에 넣어놨냐? 야, 패스트 1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페라의 폐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쥐를 통해서 벼룩한테 물린 다음에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림프절 부종이 온대요. 림프절 부종 오면서 열나고 오한 생기고 머리 아프고 탈진 생기고 이러면서 치료 안 하면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종류는 뭐 폐패스트도 있고요. 림프 패스트도 있고요. 폐혈증 패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호기 격리와 분비물 격리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 책에 관리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방, 쥐 잡자, 쥐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구서 작업을 하자. 그리고 검역을 또 철저히 하는 게 좋겠죠. 워낙에 사망 동력이 강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족동물 일본 내염 났어요. 자, 일본 내염은 제가 감염사슬에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돼지가 먼저 일본 내염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인데 중간에 누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넘겨준다. 역시 일본 내염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일본 내염이 유행한다. 뭐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전체 그 모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수집을 했더니 그 모기 중에 몇 퍼센트가 작은 빨간 진모기더라. 앞으로 일본 내염이 유행할 것 같더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 아무 모기나 다 일본 내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은 자 붙어야 돼요. 빨간 자 붙어야 됩니다. 진모기여야 합니다. 빨간 진모기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수정해 주시고요. 반드시 작은 빨간 진모기가 얘가 일본 내염을 사람한테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내염을 막으려면 돼지를 잡자가 아니에요. 여기 패스트는 쥐를 잡자였어요. 병은 소를 제거하자. 그런데 일본 내염은 병은 소를 제거하진 않습니다. 왜? 이 돼지 자체가 혼자서 꿀꿀꿀 일본 내염을 앓는 건 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모기를 잡자에 좀 더 치중을 해요. 모기를 잡자. 그래서 모기를 잡아야 되고 사람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죠. 예방접종. 모기 잡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이제 예방법, 관리법에 해당하게 됩니다.